야당과 검찰이 뉴스의 앞자리를 온통 차지한 하루였습니다. 단식 19일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 아침 건강 악화로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 파렴치하고 잔인하다고 거칠게 비판했고, 법무부는 소환 통보받고 시작한 거라고 이 대표의 단식 자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민주당과 검찰이 마침내 더 피할 곳 없는 마지막 정면 승부에 돌입한 셈인데, 먼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병원부터 연결합니다. 자, 김지성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병원에 입원 중인 거죠?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는 이곳 서울 녹색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5분쯤 당 관계자가 대표실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진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탈수 증상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후 이곳 녹색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곳 녹색병원엔 단식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단식은 이제 멈추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단식을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를 제외하고는 일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이 대표가 기력을 회복한 뒤에도 이 병상 위에서 단식을 이어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일정까지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우선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또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부 필수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오늘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의자 머그샷 공개 법안 등 일부 주요 법안이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또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여러 혐의를 받아왔는데 오늘 이걸 다 묶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거죠? 예, 맞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800만 달러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파렴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검찰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만약 체포동의안이 또 부결된다면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나요? 예, 조금 전 법원은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장을 포기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판에 넘겨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버스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배달원은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달통을 든 60대 가장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떡볶이 배달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엔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보행자들은 길을 건너고 교차로엔 오토바이가 진입합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달려와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이곳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버스는 그대로 5m를 더 가서 횡단보도를 지나서야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0여 미터를 튕겨나갔고 오토바이는 버스 아래 낀 채 끌려갔습니다. 이 버스 사고 지점 10m 전부터 같은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과 부딪힐 수도 있었던 겁니다. 큰 소리 하고 딱 나가보니까 버스랑 부딪혀서 버스 1층 밖에 지고 아저씨는 날아가가지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50대 버스 기사와 승객 4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60대 오토바이 배달원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헬멧과 다른 보호장구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반한 거죠 뭐. 황색등이니까 사고 안 날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숨진 배달원은 아내와 딸을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이날도 떡볶이를 받아 배달 가던 길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김치 배달 해주세요. 싸게 받고 향기가. 버스 기사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순간 부주의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멀쩡했던 산과 숲이 불법 묘지들로 뒤덮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허가도 없이 묘지를 만들면서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굴착기로 산을 파헤쳤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도로입니다. 우거진 풀숲 사이로 비석이 보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산기슭에 갑자기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굴착기는 흙을 고르다 작업을 멈췄습니다. 바로 옆에 잔디도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카메라로 비춰보니 산속 깊숙한 곳에 공동묘지가 보입니다. 15,000제곱미터 축구장 2배 크기의 숲에 바위돌과 시멘트가 깔렸습니다. 땅 주인들이 나무를 베고 묘지를 만든 겁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또 다른 숲입니다. 숲 한복판에 돌을 쌓아 만든 구조물이 보입니다. 누군가 흙을 고르고 콘크리트로 덮은 겁니다. 묘지를 만들려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불법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저거 파헤치기를 무엇을 저러고 파헤친고 그래서 큰 비 오면 막 물이 떠밀려오고 군대에서 잘라버리겠어 뭐냐. 저 습이 전부 공무원이 되어버렸죠 현재. 누가 왜 그런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일부 묘지의 땅 주인이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성묘와 벌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옛날 우리 생활사 할 때는 그냥 동네 길도 늙히기도 하고 그냥 서로 양보. 한 교회는 장례 치를 곳을 만들려고 돌을 쌓다 걸렸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나무 140그루를 심어야 하는데 자신만 나무를 벤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좀 허가돼서 하고 있는데 벌써 앞에 들어가지고 산을 다 헐어본 거. 그럼 언제까지 나무 심으실 거예요? 이제 금방 해야죠. 산속 깊숙이 더 들어가 봤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 숲에도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보다시피 위에서부터 묘를 해왔고 이 넓은 면적을 전부 큰 비석도 세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전직 고위공무원의 묘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모두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해당 묘지의 가족 측은 JTBC에 행정 절차에 따라 묘지를 옮기고 나무를 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땅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분봉 쌓는 그 행위 자체가 산림 훼손에 해당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는 불법 묘지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숲이 공동묘지로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가 없이 산속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도로를 만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